안녕하세요. 오늘이 6월 30일 일요일이고요. 이제 7월 3일 날 수요일은 동국대학교에서 디지털 자산 학술 세미나가 있습니다. 1시 30분부터 7시까지고요. 강연은 우리 장도희 대표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라오스 시장에서 STO 사업의 모델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부천 소사에서 특강이 있습니다. 7월 5일날 7월 5일날 오후 2시부터 4시고요. TV테크 최현종 총괄이사님께서 엑스피어 블록체인 및 RWA에 대해서 설명 하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PV 적용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7월 1일 월요일 4시 59분까지 입금 건에 대해서 3,000달러 시 신규나 재구매 시 엑스피어 코인 9,000개, 밈코인 1,000만 개, 1,000달러 신규 또는 재구매 시 엑스피어 코인 1,800개, 밈코인 200만 개 프로모션 걸려 있고요. 엑스피어 블록체인 호재와 비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울랩스는 엑스피어 블록체인 개발사인 서울랩스는 지갑 월렛 업그레이드를 통해 결제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카드사의 이슈어 기업과의 파트너십으로 크립토 카드와 지갑 간 연동을 통해 지갑 앱에 QR 및 바코드 결제 기능을 탑재해 전 세계 모든 카드 가맹점에서 간편하게 결제하실 수 있도록 개발할 것입니다. TV테크 라오스, 아시아의 한 국가의 디지털부, 재무부의 이사인 전자서명을 엑스피어 블록체인에 사용하는 계약이 거의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실물 경제 부분을 TV테크 라오스가 선점하여 태국 메리지 사업, 라오스 디지털 파크 및 가상자산 라이센스 컨설팅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리얼 월드 에셋 RWA는 블록체인 테마 대응과 해외 정부와의 협업 포인트에 집중하여 실물 자산을 엑스피어 블록체인 기술에 활용하여 자산형 토큰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정부 사업의 수익성이 큰 사업을 선정하여 RWA 토큰을 만들고 플랫폼을 이용하여 전 세계에 투자를 유치합니다. RWA 플랫폼에 쓰이는 RWA 노바 코인은 지주 코인 성격으로 플랫폼의 기축이 될 것입니다. 엑스피어 생태계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태국 매립지 사업 RWA 계약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국에서 주식회사 리얼 월드 에셋 매립지 계약을 성사하였습니다. 매립지 수익 사업을 RWA에 토큰화하여 노바 플랫폼에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엑스피어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계약 체결입니다. 매립지 RWA 투자는 세 가지의 수익성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매립시 수입, 위에 보이는 공간이 15만 톤의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매립지 공간이 여러 개 있고요. 또 리사이클을 통한 부가 수입도 가능하시고요. 또 리사이클에 따른 탄소 배출권 수입도 가능하시고 7월 말 이후 RWA 노바 플랫폼이 오픈하면 수익성이 확실한 프로젝트에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프로젝트를 동시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프로젝트는 RWA 토큰화되어 플랫폼에서 거래가 되면서 엑스피어 메인넷을 후방 지원합니다. 여기 쓰레기 이제 매립지 사진이고요. 우리 마 대표님께서 계약하시는 사진이고요. 백서, 그다음에 우리 사이트 홈페이지, 또 레티 밈 코인 홈페이지 탐사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엑스피어 공식 오프닝 소개 영상 요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웅장한 버전 한번 볼까요?
버전이 안 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STO 업계 그 신문 기사 났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엑스피어 공식 글로벌 영상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현종 총괄 이사님 우리 엑스피어 설명 동영상이고요. 그다음에 엑스피어에는 메인 체인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D앱 제공업체가 운영하는 보조 블록체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D앱이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여 트랜잭션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고 고유한 네트워크 정책을 허용합니다. 네. 이렇게 기사가 났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서 요거는 우리 PPT 자료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010-3393-5556번 임현정에게 연락 주시면 자료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광고가 제거가 안 되네요. 쿠팡으로 가서. 네, 하여튼 엄청나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뒤로 바꿔야 할까요? 네, 이렇게 해서 PPT 자료를, 이거를 어떻게 취소할까요? 여기 있군요. X를 누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엑스피어 블록체인 네트워크 탈중앙화 서비스 최적화 초연결 블록체인 해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슬 블록체인의 기술적 우위 계승 서울랩스 독자적 블록체인 개발 엑스피어. 네. 이렇게 해서 PPT 자료 필요하신 분은 현정이에게 연락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KBW라고 9월 초에 행사 있거든요.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라 그래서 그때 비탈릭 부테린도 오고요. 아서 헤이즈 같은 블록체인 거물들이 한국에 옵니다. 네, 이런 분들이 한국에 오시고요. 여기 보시면 비탈릭 부테린, 아서 헤이즈 등 블록체인 및 앱3 업계 유명인사 250여 명이 오는 9월에 한국 투자자들을 만난다. 네, 이때 우리 서울랩스 RWA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 홍보를 엑스피어 엔진, 엑스피어 메인넷, 엑스피어 코인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신다고 합니다. 서울랩스가 우리 블록 웨이브랩스 업무 협약 체결했고요. 또 시노우와 업무 협약 체결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웅장한 버전을 틀어놓고 자기 암시를 하고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번역은 안 돼.
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 암시 공식. 네. 자기 암시 공식 experience universe. 첫째, 나에게는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으며 나에게 그것을 달성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이 자리에서 그것을 약속한다. 둘째, 나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이 언젠간 외부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날 것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나는 날마다 30분씩 장차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일에 내 생각을 집중시킬 것이며 그럼으로써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모습이 뚜렷이 그려지도록 할 것이다. 셋째, 나는 자기 암시의 원칙을 통해 마음속에 내재된 모든 욕망을 달성해줄 표현선을 찾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10분씩 나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요구할 것이다. 넷째, 나는 내 삶의 주된 목표를 종이에 분명하게 적었으며 그것을 달성할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나는 어떠한 재산이나 지위도 진실과 정의에 기초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성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힘과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들의 힘을 나에게 끌어들임으로써 성공할 것이다. 또한 나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할 의사가 있으므로 그들에게도 나를 위해 일하도록 설득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가 나에게 결코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키움으로써 내 속의 모든 증오와 시기, 부러움, 이기심과 냉소를 없앨 것이다. 나는 이 공식을 따르기로 서명하고 이것을 암기하며 신념 속에서 하루에 한 번씩 큰 소리로 읽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점점 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어 나는 자신감 있고 성공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성공 비결의 6단계. 제1단계, 자신이 벌고자 하는 금액을 한 푼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주입시켜라. 막연히 돈을 많이 갖고 싶다라는 단순한 소망만으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자신이 원하는 돈의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원하는 목표를 구체화시켜야만 하는 심리적 이유는 다음 장에서 설명할 것이다. 제2단계, 목표로 하는 돈을 벌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거나 희생도 감내할 수 있는지 확실히 결정한다. 세상에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제3단계, 자신이 목표로 하는 금액의 돈을 정확히 언제 달성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날짜를 설정한다. 제4단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 이때 실천 준비가 여의치 않아도 상관없다. 당장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5단계, 자신이 목표로 하는 정확한 금액, 구체적인 목표 달성 날짜, 목표 달성을 위해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희생, 구체적인 실천 계획 등을 간결하고 명확한 글로 정리하여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둔다. 제6단계, 그 메모를 매일 잠자리에 들기 직전과 아침에 일어난 직후 등 하루에 최소한 2번 이상 큰 소리로 읽으며 성공 의지를 불태운다. 자신의 꿈이 담긴 메모를 읽으며 자신이 설정한 목표가 이미 달성됐다고 생각해야 하면 물론이고 굳게 확신해야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의 6단계에 기술된 모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6단계 준수사항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아직 목표라는 돈도 벌지 못했는데 이미 성취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주문은 말도 안 된다고 불평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가슴속에 뜨거운 열망이 대두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네. 그리고 스마트폰이 나온 신인류, 스마트폰이 나온 신인류, 포노 사피엔스, 예. 혁명 전야, 포노 사피엔스가 몰려온다. 2015년 3월 영국 대표 대중매체 이코노미스트는 포노 사피엔스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내용을 실은 표지 기사 스마트폰의 행성을 게재했습니다. 기사는 스마트폰이 없이 살 수 없는 새로운 인류 문명의 시대가 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문명을 이용하는 신인류 포노 사피엔스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소통할 수 있고 정보 전달이 빨라져 정보 격차가 점차 해소되는 등 편리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스마트폰 없이 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사람이 늘어나면 등장한 용어다. 영국의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지혜 있는 인간이라는 의미의 호모 사피엔스에 빗대어 포노 사피엔스, 지혜가 있는 폰을 쓰는 인간이라고 부르는 데서 나왔다. 지혜가 있는 폰을 쓰는 인간을 포노 사피엔스라고 합니다. 포노 사피엔스. 포노 사피엔스라는 새로운 명칭이 나올 만큼 스마트폰에 등장한 인류를 급격히 변화시켰습니다. 2007년 아이폰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만 해도 이런 변화가 닥칠 거라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스티브 잡스조차 이런 엄청난 속도의 변화를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아이폰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온 스마트폰은 지난 10년 사이 전 인류의 생활에 가히 혁명이라 부를 만한 변화를 불러온 도구가 되었습니다. 인류사에 기록될 새 역사. 지금은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의 거의 모든 부분이 그에게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스티브 잡스는 21세기 최고의 혁명가입니다. 아이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그저 휴대가 가능하고 게임도 할 수 있는 전화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폰은 인류의 문명을 창조해 나가는 혁명의 도구가 되었죠. 탄생한 지 10년밖에 안 된 도구를 전 세계적으로 3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즉 인류의 40%가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배우고 또 쓰고 있다는 것은 역사에 없던 놀라운 일입니다. 쉽게 말해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을 창조한 동시에 포노 사피엔스라는 신인류도 함께 탄생시킨 셈입니다. 스마트폰을 손에 든 신인류는 걷잡을 수 없는 엄청난 속도로 진화하면서 새로운 사회, 새로운 시장,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평범치 않았던 잡스의 인생을 마지막인 셈치고 한 번 더 살펴보죠. 그는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 입양되어 자랐고 대학은 다닌 지 1년 만에 그만둔 뒤 컴퓨터의 세계에 빠졌습니다. 1976년 스티브 워즈니악과 함께 애플을 창업해 크게 성장시키다가 1985년 이사회에 의해 축출되고 말았습니다. 청년 시절 잡스는 당시 캘리포니아를 물들였던 사이키델릭 음악과 신비주의에 매료되어 있었고 명상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인간의 본질에 대해 늘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잡스가 디자인한 모든 제품과 비즈니스 모델은 그가 가진 인간에 대한 깊은 배려와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로부터 출발한 그의 비즈니스에는 영역도 경계도 없었습니다. 1985년 잡스는 넥스트라는 회사를 창업하고 픽사를 인수해 전혀 새로운 영역인 애니메이션 영화 사업에 뛰어들죠. 테크놀로지는 그를 만나면 항상 신화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를 빅히트시키며 영화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잡스는 $10,000,000에 인수한 픽스를 74억 달러에 매각하며 넥스트를 거대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1996년 넥스트를 애플에 매각하면서 다시 최고 경영자로 복귀한 잡스는 그 이후 인류사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아이팟의 성공으로 힘을 키운 뒤 새로운 시대의 창조를 위해 아이폰 개발에 착수합니다. 2004년 췌장암 판정으로 대수술을 받은 후에도 병마에 굴하지 않고 2007년 드디어 아이폰을 탄생시킵니다. 그가 검은색 터틀넥과 청바지를 입고 나타나 했던 프레젠테이션은 이제 전설이 되었고 아이폰은 세상을 바꾼 혁명 디바이스가 되었습니다. 기술에서 사랑으로 잡스는 기술만으로 세상의 혁명적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내면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길 꿈꾸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이폰에 담아냈습니다. 잡스는 기술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명료합니다. 사람이 중심이다. 사람이 중심이다. 잡스는 실현 가능한 모든 테크놀로지를 이해하고 그걸 사람 중심으로 풀어낸 디자이너이자 엔지니어이면서 세상을 바꾼 크리에이터이자 혁명가입니다.
이 책은 바로 이 스마트폰의 등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를 탄생시킨 스마트폰의 아버지 스티브 잡스에 대한 오마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았습니다. 앞으로의 기술하는 시대의 변화의 관점에도 잡스의 생각을 버무려 담았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다. 인류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창조된 스마트폰은 결과적으로 인류를 급격하게 변화시켰습니다. 그 변화의 물결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디까지 변화시켰는지 또 앞으로 얼마나 더 거센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알려줄 포노 사피엔스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정보 선택권을 쥔 인류의 등장. 신권력, 정보 선택권을 쥔 인류의 등장.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화두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역시 4차 산업혁명이 가장 핫한 이슈이죠. 4차 산업혁명은 혁명이 시작되었다고 할 만큼 세상의 변화가 엄청나다는 뜻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드론, 자율주행차, 3D 프린터 등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기술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드론, 자율주행차, 3D 프린터. 다만 하도 많이 듣는 말들이라 이 기술들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산업화된 건 없다 보니 막연하게 앞으로 개발해야 할 미래 기술이구나 정도로만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을 두루뭉술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일상을 잘 관찰해보면 이 생소한 것은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상이 이미 혁명이다. 요즘 은행에 가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은행 업무는 스마트폰으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018년 통계에 따르면 은행 거래 건수의 80% 이상이 자동화 기기와 인터넷으로 이루어지고 지점 거래 건수는 10% 이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점이 많이 필요가 없죠. 실제로 한국시티은행은 2017년 127개 지점 중에 무려 90개를 폐쇄하고 광역별로 통합센터를 만들어 80%의 지점 폐쇄를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영업이익 7%의 개선을 달성했다고 발표합니다. 이들뿐 아니라 많은 은행들이 10년 안에 지점 폐쇄를 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점은 줄이고 인터넷 뱅킹은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유통산업은 어떤가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매출은 전체적으로 감소했으나 온라인 판매는 그 수도 매출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미국에서는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대형 백화점의 3분의 1이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 백화점의 상징이자 유통혁명의 아이콘이었던 125년 전통의 시어스 백화점도 2018년 결국 파산하고 말았죠. 미국 경기가 초호황인데도 대형 백화점이 파산하는 이유는 아마존으로 대표되는 온라인 유통 때문입니다. 유통에도 혁명의 바람이 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2018년부터 온라인 거래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연 매출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모바일 쇼핑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방송산업은 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사 광고 시장은 지난 10년 사이 무려 50%가 줄었습니다. 매년 매출이 5%씩 증가할 거라고 예상하며 5개년 운영 계획을 세웠는데 5년 동안 시장 자체가 계속 줄어버리면 회사가 망할 수밖에요. 우리는 어떻게든 버티고 있지만 미국은 지금 엄청난 M&A와 파산, 매각이 방송계를 한바탕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이름 있는 지상파 방송국과 신문사는 거의 주인이 바뀌었고 100년 전통의 타임도 결국 파산 후 인수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나라도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KBS를 많이 보시나요? 유튜브를 더 많이 보시나요? 그렇다면 앞으로 시청료는 어디다 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생소하고 멀게만 느껴지는 혁명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시장 경제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사물 인터넷은 아직 이 혁명에 조금도 개입하고 있지 않은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장혁명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시장혁명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엄청난 변화를 대비해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생존 전략을 짤 수 있고 개인은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죠.
생물학적 한계가 무너지다. 사실 원인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스마트폰 때문이죠. 직접적인 원인은 스마트폰 사용 후 소비 행동이 바뀐 탓입니다. 은행에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으니 지점 폐쇄가 가능합니다.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물건을 살 수 있으니 백화점 판매는 줄어들고 결국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은 텔레비전으로 보는 것이라 굳게 믿던 인류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원하는 프로그램만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류의 소비 방식이 바뀐 것이 혁명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사실은 이토록 빠르게 일어나는 변화가 모두 자발적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전 세계 36억 명의 인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18년부터 1인 1스마트폰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2007년 아이폰이 탄생한 후 불과 10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어떤 교육기관에서도 방송사에서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라고 교육하거나 계몽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인구가 스스로 선택해 그 어려운 걸 굳이 배우고 익혔습니다. 이런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변화는 다른 용어로 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화가 무서운 것은 절대 역변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네, 진화가 무서운 것은 절대 역변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2022년에는 전 인류의 80%가 스마트폰을 쓰게 될 것이라고 하니 앞으로 스마트폰의 문명은 무조건 더욱 거센 속도로 확산될 것입니다. 결국 미래 사회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로 나아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문명 사회로 발전할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기반의 디지털 소비 문명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확산되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특히 이 문명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는 더욱 잘 알아야 합니다. 스마트폰이 만든 가장 큰 변화는 인류의 생각을 바꾼 것입니다. 생물학적 한계를 가진 인간이 생각을 만드는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생각을 만드는지는 이미 많은 학자들이 이론적으로 정리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습 이론이 바로 복제 이론입니다. 정보를 보고 그것을 뇌에 복제해서 생각을 만든다는 이론입니다. 카피가 학습의 기본이라는 거죠. 아기들은 태어나서부터 부모가 하는 모든 것을 따라하며 학습을 시작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를 보고 뇌에 복제해 생각을 만들어 갑니다. 따라서 보는 정보가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한 뒤 사람들이 보는 정보는 달라졌고 그래서 36억 인구의 생각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 정보 전달의 변화가 개인과 사회가 바뀐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사회의 정보 전달 체계 역시 달라졌습니다. 지난 30년간 현대사회 정보의 전달의 중심축을 담당하던 신문과 방송은 이제 그 힘이 현저히 줄어들었죠. 대한민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전체 가구 중 유료 종이신문 구독률은 무려 73%였습니다. 아침에 신문이 배달되면 73%의 국민이 같은 시간대에 모두 같은 걸 보고 복제하는 나라, 그래서 매일같이 유사한 생각을 함께 만들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죠. 그래서 언론의 힘도 막강했고 사회 전체가 갖는 대중의식도 매우 견고한 사회였습니다. 길을 걷다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방송이 갖고 있는 계몽의 힘도 사회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대중의식의 복제는 우리나라 사회 유지의 근간이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11월 애플의 아이폰이 대한민국에 상륙하고 10년 만에 우리 사회의 정보 전달 체계는 엄청난 속도로 변해버렸습니다. 종이신문 구독률은 20%까지 추락했습니다. 피부로 느끼는 변화는 훨씬 더 거대합니다. 2018년 대기업의 신입 과장 교육을 맡게 되었을 때 30대 중반인 교육생들 3,500명에게 종이신문을 보냐는 질문을 대답해 보았는데요. 본다고 답한 사람은 단지 9명 뿐이었습니다. 이보다 어린 대학생들은 이미 거의 종이신문을 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신문 기사를 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더 많은 기사와 정보를 봅니다. 통신사 통계에 따르면 1인당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은 지난 10년간 100배 이상 늘었고
LTE 시대에 진입하면서 콘텐츠의 전달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막 첫걸음을 뗀 5G 시대가 본격화되면 이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고 보니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폰을 열어 정보를 봅니다. 뇌는 의식하든 안 하든 그걸 복제하고 복제된 정보는 생각으로 저장됩니다. 그만큼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럼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네. 뉴 노멀, 역변 없는 진화. 일단 매일같이 반복되던 대중의식의 형성 과정이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신문이 배달되어도 생각의 동시 복제는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대중의식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정보를 보는 패턴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스마트폰을 손에 든 인류는 정보의 선택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걸 알아버렸고 그에 따라 정보를 보는 방식도 진화한 것입니다. 뇌는 자기에게 즐거움을 주는 정보를 끊임없이 원합니다. 이것이 진화의 방향이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통해 자기가 좋아하는 정보만을 보고 복제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생각은 모두 개인화되었습니다. 언론은 여전히 중요하긴 하지만 과거와 같은 절대적 권력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었고 그 영향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보 선택권을 가진 인류가 새로운 권력으로 등장하면서 선택하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다는 새로운 기준이 등장한 탓입니다. 이렇게 정보 전달 체계와 권력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우리 사회는 큰 혼란에 직면하게 됩니다. 달라진 사회 구성원들의 생각이 사회의 새로운 기준을 요구하면서 일어나는 혼란입니다. 과거에는 관행이라고 생각되던 일들이 이제는 받아줄 수 없는 범죄 행위가 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개인화된 대중들은 더 이상 개인의 행복과 권익을 침해하는 어떤 불합리한 권력도 용인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조직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불합리한 폭력적 행위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과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회의 발전과 개인화가 맞물리면서 이 모든 불합리한 행위가 더는 용인될 수 없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스마트폰으로 이런 행위를 언제 어디서든 기록할 수 있게 되면서 지탄받아야 할 행동들이 드러나게 되었고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묻어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도덕의 기준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결코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사회가 진화하는 과정인 만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미 상식이 된 미투 운동이나 젠더 간의 갈등 문제 등이 대표적 현상입니다. 이런 변화는 사회 구성원의 의식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변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사회 기준의 변화에 따른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새로운 인류가 새로운 사회 기준, 새로운 도덕의 기준, 새로운 상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익숙하지 않은 세대들에게는 힘든 일일 수 있겠지만 적응해야 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거 읽는데 너무 힘들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